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올라가 보니 잠금 장치가 부서진 현관문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된 곳입니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베란다 창틀 너머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이 추락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 살았어? 여기서 잡힌 거예요? 뉴스만 봤죠, 저 인터넷으로. 뉴스에서는 봤는데 여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 들어와요. 전혀 몰랐죠. 여기 사는 줄도 몰랐죠. 김 전 회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진정하는 대로 은신처의 소유자부터 도주 경로, 추가 조력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주국 벌인 김봉현, 최후, 잠옷바람 체포입니다. 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김 전 회장 2020년 5월에 구속이 됐다가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네, 지난달 11일에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 팔찌를 끊고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도피하는 모습 저희가 CCTV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도피극을 이어오다가 어제 오후 4시쯤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 숨어있던 김 전 회장,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9층 높이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로 뛰어내리려고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리고 자신을 체포하려 들어온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나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 전 회장 도주극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네. 19년도에 첫 번째 도주 행각을 할 때는 네. 체포 직전까지 수사관에게 위조 신분증을 낼 정도로 이렇게 치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체포될 당시에는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네. 이 수면 잠옷을 입고 있는 차림으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로 체포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공개 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한 달이 넘게 못 잡고 있다가 약간 극적으로 정말 영화처럼 지금 잡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히게 된 겁니까? 네,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무용담은 본인한테서 들어야 되잖아요. 네. 검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훼손에 대한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김봉현의 도주 경로 및 조력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봉현의 도피를 도운 조카, 측근 등 3명을 이미 구속 기소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김봉현을 돕고 있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하였습니다. 네, 정말 저인망식의 검거 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친척들 모두 구속 기소를 하면서 도피가 오래 지속될 수 없도록 좀 팔다리를 모두 잘랐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위험한 건 사실 해외로 도주하는 시나리오였는데 맞아요. 이미 지명 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나 육상으로 국경을 넘는 건 좀 어려웠고 밀항이 문제였습니다. 네. 이 밀항을 막기 위해서 해경 등 경찰과도 굉장히 협조를 긴밀하게 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경에서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좀 밀항 당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도주를 할 수 없게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역대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다 알려진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 2번이나 도주를 했다가 다시 잡힌 적이 전에도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지숙 기자, 이게 도주했다가 잡힌 사람들한테 이른바 김봉현 방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김봉현 방지법 김봉현 전 회장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정작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봉현 방지법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전까지는 원래 해외로 도피하면 25년만 잡히지 않으면 네. 재판 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이 도주한 직후에 법무부에서 해외로 도망친 경우에는 이 재판 시효를 아예 정지시키는 네. 새로운 법안을 입법 예고했었는데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결국 이 국내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통상 이 새로 만들어진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전자 팔찌를 훼손했던 만큼 이것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김 전 회장 결국 어쨌거나 잡히고 이 도주 행각이 마무리는 됐는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2번 도주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김봉현 방지법도 안 되고 네. 듣기에는 도주죄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선고기일만 앞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도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도주죄로 처벌을 못해?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형법상 도주죄의 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법상 도주죄를 보면 법률상 체포 구금된 상태의 사람이 도주를 해야 이게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떤 상태였냐?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포 구금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도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뭐 밀항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로 치밀하게 거의 2달가량 숨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이거 밀항을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 지금 은닉하고 있고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영장을 2번이나 추가로 네. 쳤습니다. 근데 다 번번이 기각이 됐었어요. 그때 제기됐던 의혹이 그 해당 재판부와 변호인이 같은 무슨 뭐 동문이다, 정관 예우다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까지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